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SMCNC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상한가를 간 이유와 그리고 다음날 대응 방법, 그리고 앞으로 뭐 악재 기사가 나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5월달 기준이죠.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이수만 지분을 놓고 인수전을 참여를 하겠다라는 조금 찌라시 같은 소식이 좀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고개를 들어주는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서도 좀 강한 모습들이 보여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매각을 이제 지분을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가져간다 하면 엄청난 호재입니다.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난 급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참여를 하고 시간에까지 작업을 한 뒤 물량을 다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요. 아마 이날 같은 경우에도 다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투신과 사모펀드 요즘 단타 매매를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있는 종목들, 당일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참여를 한다면 단타 매매로서 수익을 쉽게 아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참여를 하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해서 가면은 위험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엄청 급등을 하고 나중에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MCNC도 우리가 못 잡는 상황이 됐을 상황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도 장중에 흐름이 이탈나는 모습이 많이 없었으면은 아무래도 정말 이 매각을 피인수를 당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소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다음날 바로 정리를 하고 또는 상한가 부분까지 왔을 때 이렇게 물량 빠져주는 모습들, 이럴 때도 그냥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매수를 잡고 원하는 가격이 이탈이 없다면 또 상따를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모든 돈을 가지고 이 종목에 투자를 했다 하면 부담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미수나 신용, 몰빵을 쳤다, 몰빵으로 매수를 했다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오늘같이 확정된 바 없음, 그런 기사가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아마 비중을 좀 조절해서라도 소액으로 참여를 하던가 당일 청산 위주로 하는 것을 이제 좀 더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들은 뭐냐면 당연히 대부분 장 끝나거나 이런 기사들이 나와줘요. 확정된 바 없음 하지만 3개월 내에 재공시 예정이다, 이렇게 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주가가 하락은 하지만 하락하면 당연히 회사 자체도 안 좋겠죠. 3개월 내까지 주가를 올리는 상황들을 연출을 시키게 여지를 남겨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보자면 연말에 한 번 더 실적이 조금 안 나올 거다라는 게, 적자가 조금 회복이 안 된다 하면은 분명히 이수만도 지분을 일부는 매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열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M 스튜디오, SMCNC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상한가를 잡는 방법,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 자체를 봤을 때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5일선을 터치를 했을 때 조정을 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좀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종목들은 다시 올라오는 순간들이 기준선을 긋고 지지대가 형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매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참여를 이 포지션에서 좀 관심을 갖고 매수가 터지는 걸 확인하고 이 타점에서 매매를 참여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요. 거래가 발생을 하고 도지형이라는 게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는 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지선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잡혔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첫 번 고점 라인 돌파하고 물량이 안 빠져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이제 쉽게 눈에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주가를 계속해서 당일 하루 종일 매수를 잡은 외국인과 기관, 투신, 사모펀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연히 이제 물량을 잡아가는 세력들이 있을 텐데요. 저 또한 잡아가는데 어떤 그 누구도 상따 매매를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파동에서 이탈이 없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에 사람들도 아주 쉽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순간에 집중을 하였다면, 이 순간에도 비중을 조절하면서 매매를 참여했더라면,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손절가를 조금 여유 있게 조정을 주더라도 그래, 지금의 파동을 넘어가기 전, 이 고점을 돌파하기 전, 이제 사람들이 매수를 가장 많이 잡아간 타점, 이게 안 빠지면 홀딩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고점 라인에서 좀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무조건 잘 잡아내고 기준선을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돌파 매수를 잡는 것보단 돌파를 하고 3, 4분, 한 5분, 10분 정도를 더 기다려도 되는데 저점을 잡아내는 거예요. 저점을 잡아내는 기준을 이제 좀 겹쳐지는 선 구간들을 잡아내고, 아, 그렇다면 이 구간에 선이 그어졌을 때 이 캔들이 한번 물량을 털어내려고 했던 모습도 있구나 하면은 손절가를 조금 이쪽으로 변경을 시켜서 좀 높여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호가 잔량을 밑으로만 매수를 걸어두는 거예요. 이제 돌파를 했을 때 손절가는 자동 손절을 유지를 하시고 체결되는 것만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한가 물량이 딱 보여졌을 때 평단가가 이제는, 아까는 이선이었지만 잠시만요, 그 전에는 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어졌겠지만 이제 가격대가 높아졌을 때는 선을 더 올려야겠죠. 네, 뭐 이 정도 선을 올려두면 되겠네요. 이 선으로 좀 올려두고 이 위에서 움직였을 때 비중이 평단가를 최대한 높여지지 않게끔 비중을 잡고 그 다음에 상한가 물량에서 같이 따라가는 마지막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고점에서는 비중을 그렇게 크게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항상 상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다 하시면 알아서 금액 조절을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절대 전량 매수를 해서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만약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하면은 상따 매매는 5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만 이용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나는 종목들은 다음번에 상따 매매에서 또 과감하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제 상따 매매는 이 정도, 뭐 수익 목적으로는 이 정도, 장투 종목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비중을 정하시고요. 여기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또다시 이제 원을 크게 만들어서 이 안에서 어디다가 비중을 좀 더 넣을까, 어디다가 좀 하면 될까. 저는 근데 상따 패턴보다는 스윙과 장투 종목에 비중을 조금 더 넣어서 자본을 좀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네, 일단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보유를 했습니다. 만약 이때 좀 자동으로
뭐 손절이나 익절이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다음날 시초가에 참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가 20-2 기준이 안 깨지면은 참여자들이 계속 나와요. 네,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매수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상담 매매, 솔직히 말해서 다음날 지지선 시초가만 안 깨지면은 깨지지 않는다면 그냥 보유하고 가는 게 또 맞습니다. 시초가 깨지면은 조정을 줘요. 네,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번 시초가 깨지면 그냥 버리는 게 좀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종가 베팅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종가 베팅이 위험하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사항들은 이렇게 안 좋은 기사들이 나와줍니다. 만약에 좋은 기사가 나왔더라면 엄청난 대박을 노렸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종목들은 종가 베팅도 좀 조심하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정해진 종목들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선호를 하시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제 당일 청산했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참여하셔도 돼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것은 상한가를 간 종목들, 볼린저 밴드가 안 깨지고, 그 다음에 첫봉 고점 위에서 움직인다면 9시 10분 캔들 기준으로 안 깨지는 것, 네, 그것을 좀 더 선호해 드립니다. 만약에 뭐 이 가격대에서 마감하지 않고 이 가격대에서 마감했으면은 조금 더 전날 보유하셨던 분들은 가지고 갈 만했다. 그리고 시간에 하한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좀 관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초가에는 분명히 한 번 더 빠지긴 하겠지만 소폭으로는 반등은 좀 나와주고 조정을 줄 것이다, 이것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상황 보고 물타기를 정말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큰 손들도 분명히 물려있기 때문에, 네, 예상치 못했던 기사들은 대응하기 위해 시초가에 올리고 정리하고, 네, 계단식으로 조정을 장기간으로 또 거치는 상황들 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언급이 있거나 SM에서 주가가 좀 상향이 있거나 그럴 때 한 번 더 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참여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한 뭐 말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조금 아무래도 준비 과정 없이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좀 정신없기도 했고 틀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냥 밑에 있는 토론방 오셔서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